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 되어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합격한 박서연입니다. 저는 광명센터에서 재수를 했으며 센터에는 2월부터 7월 말까지 재원했습니다. 수능 당일 사실 긴장과 후련함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니만큼 안 떨릴래야 안 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잘 긴장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지 국어 시험을 치고 나니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수능에는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잘 쳐야지 삼수는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준비한 만큼 나와주면 좋겠다와 저 자신을 믿으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까지 있는 대학인데다가 서울교대가 면접 영향력이 큰 학교로 유명해 다른 학교에 비해 합불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피곤한 와중에도 합격했다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수학 과목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배정민 선생님의 커리를 탔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의 커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평가원 문제는 진짜 어느 하나 거를 것이 없습니다. 평가원 문제들은 몇 번을 봐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가면서 스스로 풀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질답을 하거나 강의를 들으며 헷갈렸던 개념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풀이에 대해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사전 문제 같은 경우 여러 인간 강사님들의 풀이를 들어보았습니다. 강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여러 접근법을 익히다 보면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풀이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관리 연습입니다. 초반기와 중반기에 우리는 개념을 익히고 응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못할 시기이고 사실 크게 느낄 필요가 없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시간 관리는 수능에서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것이 많고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그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실전 모의고사를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또 단순히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예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저는 실전 모의고사의 가장 큰 역할은 시간 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분 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어느 순서로 해결해 나갈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데 실전 모의고사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찾기 힘듭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풀이 순서와 시간 관리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 연습하면서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평소와 동일한 패턴대로 시험에 임하니 한결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기출 분석과 감을 잃지 않게 매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강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배운 독해법을 기출 지문에 모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알려주시는 독해법은 스스로 체화시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기출을 읽으며 적용시키는 연습을 통해 체화시켰습니다. 여기서 기출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기출은 평가원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장 완벽한 지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설에서 평가원스럽게 지문을 만든다 해도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만든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평가원 기출을 달달 외울 정도로 분석한 이후에는 사설 지문에 새로운 글들을 접하는 것이 좋지만 그 전까진 절대 기출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매일매일 지문을 읽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지문을 읽어나가며 독해하는 방법과 감을 잃지 않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교시에 비문학 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대략 한 지문에 10분 정도 잡고 해결을 하고 이후 40분에서 50분 정도 그 지문을 분석하며 하루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체력 관리와 시간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평 전까지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뛰었습니다. 수능은 장기전이기에 공부하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일정한 패턴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30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부하다 지치게 되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저는 매일 30분의 투자로 흘려보내는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게끔 노력했던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국어 공부, 그리고 점심 먹은 이후에도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어와 영어의 경우 컨디션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수능 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공부하여 시간 관리를 하였습니다. 독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바로 이 점이 득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하루하루 패턴을 정하고 적어도 내가 이거 하나는 절대 빼먹지 않겠다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수학 문제 30문제 이상 풀기와 비문학 한 지문 읽기를 제 목표로 잡았습니다. 공부를 쉬는 날에도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이렇게 자신과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재수종합반에 짜여진 시간표보다는 스스로 시간표를 세우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역 수능에서 수학에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재종반에서는 저의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 독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이돌의 교과 선생님과 콘텐츠, 그리고 집에서 가깝다는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이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돌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시설과 교과 상담입니다. 이돌은 책상 사이의 간격이 넓고 또 개인 책장이 넉넉해서 책을 보관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리플래시가 필요할 때 공용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교과 상담을 통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지 점검할 수 있었고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중고 총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 저는 배우고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점이 많습니다. 서울교대에 진학한 현재 저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 되어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공부해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일을 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거나 또 이돌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모두 그 자체로 대단하고 멋지시기 때문에 좀만 더 힘내시면 다들 원하는 바를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멘토 박서연이었습니다.